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의 정치 공작 활동비에 국고 65억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65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부정 채용이 1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면접 전형 결시자를 합격 처리한 행위 등의 관련자 9명의 문책을 요구하고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실명 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등 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기존 가상계좌도 점진적으로 닫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첫 공개했습니다. 제2터미널은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오는 18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이로써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 운송 7천만 명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51포인트 상승한 2496.42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0.54포인트, 2.41% 상승한 873.05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평택촌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 일주일의 마무리가 되는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코스닥 지수가 870선을 넘어서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거기에 하루 거래 대금이 12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각종 최대에 대한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코스피 지수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양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연초에 정말 시장이 각종 이슈들로 들끓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 대한 유동성이 또 코스닥 쪽으로 몰렸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당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 분석으로 보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과일권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시장이 가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과연 실속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것들, 같이 복합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오늘은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존엄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여전히 낙수 효과가 부족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 낙수 효과가 참 중요한 게 일단 흘러내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수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오늘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도 모두 코스닥 상당했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 풀어주실까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강합니다. 뭐 좋게 말하면 상당히 탄력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원리에서는 좀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시장의 지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형주들이 상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뭐 테마주 이렇게 순환매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진정한 어떤 상승 장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11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코스닥은 지수는 아주 좋은데 아주 넓게 본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만 좋고요. 좁게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 종목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체감적인 지수는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가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세 종목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잡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우려스럽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코스닥 등락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장 마감 기준인데요. 오늘 코스닥만 말씀드린 겁니다. 코스피가 아니에요. 상승이 343종목, 하락이 842종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오늘 분명히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자, 장중 최대 편차는 어디까지 났었냐? 상승이 약 250종목, 하락이 약 950종목이었어요. 이건 뭐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봐도 그러는데 장중에 저런 편차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사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최소 2배, 최소입니다. 많게는 한 4배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42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5% 이하가 몇 종목이었냐? 48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월 고점을 뚫지 못하고 오늘 어땠습니까? 61선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인데, 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죠. 지난 11월 고점이 점점 아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왜 오르냐? 이걸 이제 업종지수를 보면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제약입니다. 자, 제약 업종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약 업종이나 코스닥 종합이나 거의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 그 다음에 이게 제약입니다. 거의 똑같죠? 자, 그런데 원래 코스닥에서 주류는 뭐가 돼야 되느냐?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호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도 좋습니다. 작년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에 가야 되는데 반도체는 어때요? 지금 처참하죠. 지난 11월 하순 고점 찍고 나서 오히려 지금 121선 이탈을 좀 위협받고 있어요. 원래 이쪽에서 같이 가던가 아니면 이게 더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굳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논한다면 반도체주는 가치주에 해당합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현재 어떤 적정 가치보다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미래, 기대감,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 이제 가는 거고,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평가된 종목 혹은 확실하게 순이익이 기록되는 종목 이것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가치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치주라고 얘기하면 이건 주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초보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보면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거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고평가돼 있어요. 원래 어느 정도 상승장에서는 성장주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코스닥 지수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락 요인은 만약에 미국이 급락하던가 아니면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형제가 조정을 좀 크게 받던가 그러면 아마 또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수가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지수가 내려갈 때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 기준이라든가 장중 최대 편차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려스럽다. 그리고 균형적인 상승이 아니다. 이게 좀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일종의 그로스 개념이거든요. 그로스 개념. 그러니까 토탈 개념이에요. 다 합쳐서. 그런데 항상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가 소득 3만 불 시대다. 수출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갔다. 기타 등등 그로스 개념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들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규정적으로 분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자본주의의 특성이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득과 자산이 불균형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은 경제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근데 미국에도 거지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국가에서 보조액이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 이게 분배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요. 지수는 일종의 그로스 개념이거든요. 토탈 개념이에요. 근데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낙수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수가 아예 계속 가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수 하방에 배팅 안 하고 그냥 종목 장세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여기서 어설프게 조정받으면 그나마 지금 탄력이 없었던 종목들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일제약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이걸 왜 했었냐? 신일제약은 제약주 순환매 차원에서 했고요. 적정주가 대비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1월 10일에 11,750 매수에 현재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더 이따 다시 자세하게 차트를 설명드리겠고요. 한빛소프트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단타 매매, 하나는 일봉 매매. 단타 매매는 뭐냐?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예요. 일봉 매매는 뭐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제 매매하는 건데 왜 이걸 했었느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어차피 게임주 개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월 12일에 바로 오늘이죠. 4,300원 매수에 홀딩을 유지했었는데요. 자, 그럼 비트코인에 관련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완전하게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시켜주지도 않을 거예요. 현재 정부 부처에서 어떻습니까? 갑론을박이 펼쳐지잖아요. 한쪽에서는 없애버린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살려놔야 되지 않겠냐. 정부 부처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려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완전히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활성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흘러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피해가 막 심하면 그때 이제 명분이 생기죠. 정부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포인트로 보는 게 뭐냐면 자, 비트코인 관련된 거는 경제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은 경제예요. 그런데 그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뭐냐? 바로 정치입니다. 네, 정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청와대에서 정책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좀 더 끌 겁니다. 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이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이유로 안 하든 간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필사적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글 올리고 뭐 무슨 각종 어떤 서명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사적인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필사적인 사람들 뭐 벌든 난리든 못하게 막아버리면 저항이 생기잖아요. 반발이 생기잖아요.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어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은 뭐냐, 완전히 관심을 끊지도 말고요, 너무 심하게 베팅하지도 마세요. 왜? 그렇게는 뉴스 한 방에 너무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주는 그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평택촌놈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월 21일 일요일에 드디어 2018년 1월 첫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는 생방송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였습니다. 여전히 낙수의 효과가 부족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란 주제로 또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매매 복귀는 한빛소프트와 신일제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장 내용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다시 또 2018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은 1월 21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1577-7451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이 아카데미 내용은 또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에 대해서 단단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시황 분석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와 대형주 반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실 기관이 매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빼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프로그램이 살려준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매수가 안 나왔으면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차피 코스피는 제한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차피 여기서 코스피는 올라가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아마 내려갈 겁니다. 삼성전자 현재 내려가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제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형제와 대형주들이 압도적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웃겨요. 대형주만 올라갔어요. 중형주, 소형주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더 간다 만다 말씀드린 그런데 과열권은 확실하다, 그 설명드리겠고요. 좀 전에 제가 그 신일제약하고 한빛소프트 차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좀 전에 종목 설명에서 이제 신일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돼 있어요. 적정주가 대비. 그리고 가격대가 거의 4년 전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 매수시켰냐? 정확하게 이틀 전에 매수시켰습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최저가에 매수시켰습니다. 100%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시킨 다음에 이제 홀딩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제약주 순환매 차원에서는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는 어차피 게임주인 건 다 아실 텐데,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이 정도라면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싶어서 오늘 나름대로 저점에서 매수시켰기 때문에 손절가만 한 10% 지켜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매매 복귀 다시 한번 차트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와 대형주 반등으로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과,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나 또 셀트리온, 삼형제와 제약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형주가 압도적으로 강세를 좀 이끌면서 상승했다라는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대웅제약 올라왔습니다. 나보타가 미국 출시 임박에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대웅제약입니다. 역시나 제약 업종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미국 출시 임박에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대웅제약은요, 14.80%가 상승한 20만 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안에도 이입된 종목인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최고가 22만 7,500원까지 기록은 했지만 20만 초반대까지 밀렸네요. 네, 일종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선암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출시 임박은 이제 뉴스로 아는 거고요. 이미 업계에선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적정주가 대비 한 2배 정도 되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이런 순환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웅제약은 오늘 상승이 좀 꽤 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상향 하는 흐름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었고 또 여기서는 당연히 또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금물이라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점검합니다. 다음 이슈는요,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 흐름 먼저 확인하면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5,6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11,500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땐 순환매라고 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 아주 운이 좋다 생각하시고 보유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해줬어요. 나름대로 훌륭하게 했죠. 여기서 한번 올라가줬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고점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다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기회를 삼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슈 뉴스에서 뽑아봤는데요. 왜 그러냐? 이 종목은 사실 내려온 걸 보시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게 고점이 17만 5천 원입니다. 원래는 18만 원인데 이게 수정 주가로 환산한 게 17만 5천 원이에요. 이 종목은 아마 서울경제TV 오랜 시청자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5년 전이 됐네요.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때 6만 원 갔을 때 제가 바로 이 서울경제TV에서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 제가 시킨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토막 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3분의 1이 내려왔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반토막 분명히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던지라고. 그리고 절대로 이거 매수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3분의 1 하락했다는 거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고 아직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보유자에 대해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 사항은요. 대웅제약과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룸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로템 올라왔네요. 자,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금융지주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오늘 8% 넘게 탄력을 받아가면서 오늘장은 8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6만 5천 원대, 7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대표님, 한국금융지주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네, 증권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약에 한국금융지주 잡았다고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권 업종은 여전히 아직까지 좀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으신 분들은 참 운이 좋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유자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최근에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여름이었죠. 7월 고점을 뚫고 가고 있어요. 상당히 탄력적이죠. 근데 이번엔 이제 증권 업종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업에 속해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증권주거든요. 자, 증권주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나마 최근에 올라간 게 왜 올라간지 아십니까? 코스닥이 올라가고 거래대금 나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증권주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정말 억울할 정도죠. 증권업종은 만약에 일반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업종지수가 지금보다 50%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이 저렇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낙수 효과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 정말로 증권회사들이 좋으려고 그러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골고루 다 올라가면서 다 거래가 활성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 종목만 그래버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어쨌든 탄력이 있지만 증권업종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지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강력한 매수안을 낼 것이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 시간 낭비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고려해서도 대표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집중 또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현대 로템이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한국금융지주와는 좀 반대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자, 오늘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면서 8% 넘게 빠졌고요. 17,150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가격대가 빠지면서 오늘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폭이 꽤 커 보입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보유자는 그냥 보유를 지속하세요. 왜 그러냐면 뭐 망할 게 없다 아니고 일종의 가치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이 가격은 좀 억울하다 볼 수 있겠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 되든 살펴보시다가 단기 매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규모 블록딜 추진 소식에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보유자는 보유 지속해 주시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일답게 많은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요, 끝자리 914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다운을 매수가 3,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다운은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0.52%, 3,845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일단 매수가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앞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서울경제TV에서 뭔가 메리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뭐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런 관점이 더 낫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 그렇게 못하신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잘했어요. 근데 자, 단기로 보지 말고 추세로 보자고요. 나름대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당히 정리했다가 다시 매매하자. 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좋으니까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단기 매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가장 주도 업종인 제약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548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일신바이오를 매수가 2,53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일신바이오는요, 2.34% 상승한 2,62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이나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좀 여기서 어떻게 좀 홀딩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면 10% 정도 매도하시고요. 밀리면 본전에서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재나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차트만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트 보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대 자체는 뭐 약간 추격하셨지만 뭐 이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네, 윗꼬리가 너무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수가 이입되지 않는 한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 수익권에 계시지만요, 10% 정도의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가격적인 부분은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42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72,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본전까지 올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진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오늘은 64,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8만원대에서부터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가는 중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좀 억울하죠.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좀 높게 매수하셨고요. 현실적으로 중기보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미루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72,000원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자, 61선이 파란색인데요. 빨간색 벽지선을 이탈했죠. 그럼 무슨 추세죠? 하락 추세예요. 자, 하락 추세인 종목은 제가 언제 매수하라 그랬죠? 5일선, 27선 탈 때,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동그라미 구간 이외에는 보세요. 그 이외에는 5일선이 21선 아래로 계속 내려갔지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 안 하시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현재 구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전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홀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3487님 보내신 문자고요.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이텍팜을 매수가 11,900원에 비중 15%인데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텍팜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 1% 좀 넘게 빠졌네요. 12,7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좀 1% 좀 넘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이 종목은 사실 엄청나게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제약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정말 손에 꼽아요. 대부분 고평가입니다. 뭐 작게는 뭐 3배, 많게는 뭐 12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얼마냐? 45,200원이에요.
물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동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은 현재가 전후에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다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하이텍팜은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지수가 한번 조정을 크게 받거나 특별히 나는 살만한 제약주 바이오주가 없다. 그러면 이거 매수하셔도 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격 자체는 현재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평가 이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우려하느냐? 지수하고 그대로 연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코스닥 지수 한번 갔었죠. 그다음에 연말까지 한번 조정 받았죠. 그때 같이 밀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니까 따라가는데 그 탄력이 떨어져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코스닥 지수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가 어떻습니까? 11월에 한번 고점 찍었어요. 연말까지 조정 받았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동해서 이제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번에 코스닥 제약주하고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1월에 고점, 연말까지 조정,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이텍팜 다시 볼까요? 어떻습니까? 탄력이 떨어지죠. 일종의 소외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가 조정받고 코스닥 지수 밀리면 반드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종목은 그게 합리적이다 설명드리겠고요. 다만 기억을 해주셨다가 너무 심하게 빠진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럴 때는 이 종목 한번 매수해볼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요청하셔도 되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만 질문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송천님, 혹시 이 종목은 내가 노려보고 있었는데 언제쯤 어느 가격대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왜? 어차피 종목 상담이나 없는데 매수하고 싶은 거 물어보는 거나 어차피 저는 도움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텍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지금 현재가 전후에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을 꼭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관심 종목 안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8383님 보내신 문자고요. 앱클론을 매수가 7만 원의 비중 2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앱클론 종가 먼저 확인하고요. 이어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67,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7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계시면서 현지 구간 좀 손절 처리에 대해서 여부 여쭤보시네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그리고 절대 고평가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평택촌놈 클럽에 이렇게 제가 적정주가를 볼 수 있게 해드렸었는데요. 에클론을 한번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정주가 8,300원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죠?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엄청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매도 후 재매수 의견입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2332님 보내신 문자고요. 매일렵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69,20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 매일렵 오늘장 흐름 먼저 확인하면요. 오늘은 2% 가까이 올라오면서 66,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가를 갱신하면 잘 파악하셨다가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가치주 개념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아니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평가돼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잘 노려보셨다가 이거 좀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들어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일 유업은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잡아드립니다. 매도 후 역시나 매일 유업에 대해서는 가격대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끝자리 093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동양물산을 매수가 1,725원의 비중 50% 8개월째 보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셨네요. 자, 오늘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2.34%가 빠졌죠. 1,67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8개월째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 작년에 또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인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좀 이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8개월 동안 허송세를 했잖아요. 적당히 다른 업종 테마에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은데 지금 비중이 50%예요. 그러면 절반이 여기 묶여 있다는 거죠. 8개월 동안. 근데 이 종목은 제자리걸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깝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8개월을 보유하셨다면 제가 볼 때 이분은 쉽게 던질 분 같지는 않고 손절 10%가 오면 그때는 매도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중기 보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8개월째 보유를 하시면서 좀 많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요, 손절 마이너스 10% 가격대 좀 잡아보시면서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155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초님 하나투자증권을 매수가 3,200원의 비중 30%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의 하나투자증권 증권업종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4% 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3,04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워낙 3,200원대 고점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권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잠깐 차트 보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9월, 10월에 아직 증권주 매수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려 4개월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신 거죠. 올라온다 한들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업종 테마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주식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쳐요. 주식 전문가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초짜들인데요. 맨날 차트 보는 것만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시황 보고 업종 테마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의 가치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쪽 업종이나 테마가 더 탄력적이다. 그럼 그쪽에서 종목을 찾으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차트만 그냥 검색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4개월 전에 이 증권업종이 아니라 다른 쪽에 그나마 좀 탄력이 있었던 그런 업종에서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찾았다. 그러면 아마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증권업종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직은. 그 당시 이제 9월, 10월에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증권업종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시황 다음, 그러니까 지수 다음으로는 업종 테마의 흐름을 보자.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드린 게 바로 평택촌의 정석투자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증권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현재 상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일단 하나투자증권의 본제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23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미약품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매수가 52만 원의 비중 5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은요, 5% 넘게 6% 가까이 올라오면서 62만 원 마감이 됐네요. 와, 오늘 62만 원, 최고가는 63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수익 청산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적정주가 12만 원짜리거든요. 지금 5배 고평가돼 있어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입니다.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도 널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 신일제약도 있고요. 하이텍팜도 있고요.
그런 것들 묻어놓으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 어떻게 될까요?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약 업종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 많이 일어났던 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대응 전략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주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어서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끝자리 6844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들 휴브레이드 매수가 3,4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들 휴브레인 오늘만에 올라왔죠.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3,79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 넘게 좀 빠졌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나름대로 늘림목에서 매수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11월 27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살짝 밀렸다가 단기에 뭐 거의 170% 평가액이 나왔었는데 이분은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한 거죠. 말 그대로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상수추세 맞죠? 61선이 베이스선 위에 있으니까 상수추세예요. 그 다음에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방송을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노하우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 본전 또는 플러스 20%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끝자리 4477님 보내신 문자고요. 세코닉스를 매수가 14,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코닉스는요 3.33%가 빠진 13,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단기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현재 구간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손실 구간이십니다.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적정 주가는 이게 31,000원대거든요. 그렇게 친다 그러면 상당히 억울한데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잘 지켜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친저가가 이탈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셔서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 낭비를 했잖아요. 계속 박스권 행보했어요. 매수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나름대로 이분은 저점에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냐? 손절가를 안 지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 100%다. 네 번째, 1년 중에서 12개월 내내 돈 벌겠다고 달려든다. 이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중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해드리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배우겠다 생각하면 배우기도 하고 돈도 법니다. 근데 벌겠다 생각하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그래서 마인드부터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살짝 좀 힌트를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건가요? 네, 매주 금요일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문자로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매주, 금요일에 두 분을 선정하는데요. 두 분을 선정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를 VOD로 2주 동안 볼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만 많이 보내주셔도 저와 이 서울경제TV 스텝이 이렇게 의논해서 선정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금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너무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그걸 한번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자 상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금요일 날 꼭 2명의 그 시청자를 선정해서
그 권한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아카데미에 대한 이벤트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초등 아카데미 VOD 2주 시청권을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문자 상담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금요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정석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